은지야.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그녀가 멈췄다. 등을 돌린 채 순간 정지한 그녀의 어깨. 숨을 쉬는 것도 멈춘 듯 고요했다. 하지만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돌린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요? 은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입술은 떨리고 손끝은 식어 있었다. 눈앞에 여자는 어릴 적 실종된 내 딸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균 65세, 경기도 성남의 한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치매 초기 환자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 저는 지금 연기 중입니다. 30년 전 내 딸 은지가 사라진 이후 나는 삶의 모든 의미를 잃었죠. 그런데 우연히 뉴스에서 잠깐 스친 요양보호사의 얼굴을 통해 우리 은지의 어릴 때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미친 거 아니냐고 하겠지만 뭔가 모르는 끌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소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노인을 가장해 그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처음 눈앞에서 직접 그녀를 봤을 때 낯익은 눈매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그건 감정의 착각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팔을 걷었을 때 드러난 화상 흉터 그리고 가슴에 걸려있던 작은 은펜던트를 본 순간 저는 더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내가 딸 은지에게 직접 채워줬던 목걸이였습니다. 그녀는 참 까칠했습니다. 환자들에게 예의는 지켰지만 정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나에게는 유독 말수가 적었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죠. 이 약 꼭 드셔야 돼요, 알죠? 말투는 단호했지만 약을 건네는 손이 아주 살짝 떨리는 걸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일부러 물었습니다. 왜 날 그렇게 피하냐? 그녀는 약간 멈칫하더니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할아버지랑 있으면 좀 익숙한 기분이 들어서요. 그녀도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기억은 없을지라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 그게 피라는 걸 나는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그녀에겐 혼란이었습니다. 갑작스레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노인, 자신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어디서 들은 적도 없는 이름 은지. 그녀는 조용히 저를 멀리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제 방에 들러 약을 챙기고 이불을 정리해주고 물을 새로 갈아주고 무시할 수 없는 뭔가가 자꾸 그 아이를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기억하도록 허락받지 못한 채 누군가의 손에서 철저히 다른 삶으로 길들여진 걸지도 모르죠. 그날 밤 나는 몰래 정윤정 간호사에게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DNA 검사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아이 내 딸일지도 모릅니다. 곧 그녀는 내게 묻겠지요. 왜 그런 이름을 불렀냐고, 왜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느냐고. 그때 나는 그 아이에게 다시 진실을 들려줄 겁니다. 할아버지, 이 약은 공복에 드시면 안 돼요. 소연은 평소처럼 침착한 말투로 말하며 물컵을 내밀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녀의 시선은 자꾸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 눈동자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가 눈을 피했다. 왜 자꾸 그렇게 보세요? 그녀의 목소리엔 짜증보다 불안이 묻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네가 은지 맞는 것 같다. 그녀는 그 말에 잠시 멈췄다. 그리고는 한 박자 뒤 마른 입술을 닦으며 말했다. 저는 강소연이에요. 그런 이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거짓을 말하지 못했다. 입술은 단호했지만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정윤정 간호사에게 유전자 검사를 부탁했다. 딸 은지의 유괴 당시 내 채모와 은지의 유치 그리고 소연의 물컵에 남은 DNA를 확보해 비밀리에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정윤정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연 씨 좀 이상하긴 해요.
처음엔 조용하고 무심한 줄 알았는데 가끔 환자들 앞에서 갑자기 숨을 고르거나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이상해, 자꾸 꿈에서 본 것 같아라고요. 나는 확신했다. 소연도 무언가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몸과 감정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를 향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후 소연은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말을 꺼냈다. 할아버지 진짜 누굴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녀에게 한 장의 사진을 건넸다. 7살 생일 케이크 앞에서 목걸이를 들고 웃는 작은 소녀. 그 사진을 본 소연은 순간 굳어졌다. 눈길을 피하려다 이내 사진을 받아들었다. 이건 어디서 나셨어요? 넌 어릴 때 은지였어. 그만하세요. 진짜 이런 농담 불쾌해요. 소연은 돌아서려 했지만 손에 들린 사진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그녀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말수가 줄었고 내가 자고 있을 때도 잠깐씩 방 안을 서성이며 나를 바라보다가 침대 옆에 물컵만 두고 조용히 나갔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혹시 저랑 피 검사 같은 거 하셨어요? 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조용히 대답했다. 곧 결과가 나올 거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러고는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혹시 진짜라면 왜 30년 동안 절 찾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 내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 말 한마디가 그녀가 기억은 못하더라도 평생 누군가를 기다려왔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다. 그날 밤 정윤정 간호사가 조용히 내게 다가와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결과 나왔어요. 나는 손끝이 떨리는 걸 억누르며 봉투를 열었다. 그 속엔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 친자 확인율 99.998%.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은지야, 이제 널 되찾을 시간이야.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세게 불었다. 요양원 마당의 은행잎들이 사정없이 날렸다. 소연은 내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그 사진 속 애가 정말 저라면 그 목걸이도 그 상처도 다 맞는 거라면 왜 제 인생엔 그런 기억이 없을까요? 나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질문엔 수백 번 스스로에게 던진 나날들이 담겨 있었다. 네가 기억하지 못한 게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게 누군가가 만든 거다. 소연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30년 전 널 데려간 사람들, 그들은 내 진짜 이름도 과거도 다 지웠어. 대신 그들의 딸로 만들어버린 거지. 누구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나는 조용히 이름을 말했다. 강용진. 그리고 정미정. 너 지금까지 그 사람들 밑에서 자란 거야. 그 순간 소연의 얼굴이 굳었다. 강 회장 부부는 지금도 요양원을 후원하는 이름으로 이곳을 드나든다. 소연은 그들을 은인이라 믿고 있었고 그들이 아니었다면 자신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른다고 여겼다. 입양도 아니었다. 그저 데려간 거였지. 너희 엄마는 널 데리고 떠났고 그리고 어느 날 너만 없어졌다는 연락을 받았어. 소연은 입을 꾹 다물었다. 눈물이 고이기 직전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그럼 지금까지의 제 인생은 뭐였던 거죠? 나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어릴 적 잠들기 전 내 손을 꼭 잡고 잠들던 그 작은 손이 이제는 그렇게 멀어져 있었다. 내 인생이 잘못된 건 아니야. 하지만 진실은 알아야 해. 그래야 너도 진짜 너로 돌아올 수 있어. 그날 밤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건넸다. 작은 상자 하나. 그 안엔 30년 전 내 딸 은지의 것들이 담겨 있었다. 작은 머리핀, 생일 카드, 그리고 내가 직접 녹음해둔 옛날 테이프. 소연은 조용히 상자를 들여다보며 흐느꼈다. 이런 게 있었네요. 저에겐 아무것도 없거든요. 나는 그녀의 등을 다독였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천천히. 그 다음 날 평소와는 달리 강 회장 부부가 요양원에 방문했다. 그들은 익숙하게 직원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조용히 소연을 찾았다. 소연은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조용히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묻기 시작했다. 저한테 은지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강 회장의 미간이 순간 굳었다. 무슨 소리니 갑자기. 30년 전, 저 정말 우연히 데려오신 거 맞나요? 정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소연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만해, 소연아 그런 말은 다시는 하지 마. 소연은 그 손을 천천히 뿌리쳤다. 그녀의 눈엔 흔들림과 분노가 동시에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정윤정 간호사가 내게 속삭였다. 소연 씨가 뭔가 눈치챘어요. 그리고 강 회장님, 오늘 당신 방 앞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나는 느꼈다. 이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강 회장 부부가 들어왔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그들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날 알고 있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내 곁으로 다가왔다. 오랜만이네요, 한도균 씨.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하지만 그 속엔 분명한 경고가 섞여 있었다. 은지 아니, 소연이에 대해 괜한 말들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건강에 안 좋습니다. 나이도 있으신데 그렇죠? 나는 미동도 하지 않고 바라봤다. 정미정은 옆에서 눈을 부릅뜨고 말을 덧붙였다. 그 애가 누군지 우리 말고는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야 해요.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 아이의 인생을 정하죠? 내가 처음으로 정면으로 말을 던지자 강 회장은 조용히 웃었다. 그 애는 우리 덕분에 살아온 겁니다. 당신이 뭘 해준 게 있습니까? 정신 차려요. 지금 이대로 조용히 나가주면 남은 노후는 편하게 보내시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나는 입꼬리를 올렸다. 딸을 데려가 놓고 이제는 입 닥치라고? 그 순간 정미정이 주위를 둘러보며 한 발 다가왔다. 당신 치매 환자 아닙니다. 여기 요양원 규정 위반하고 있는 거 우리가 신고하면 바로 쫓겨나요. 나는 조용히 그녀를 올려다봤다. 그리고 속삭였다. 그럼 같이 나가겠네요. 나도 당신들도. 그 다음 날부터 병실 문이 자주 열렸다. 원장도 아닌 직원들이 내 상태를 수시로 점검했고 소연은 아예 다른 병동으로 배치되었다. 정윤정 간호사는 긴장한 얼굴로 말했다. 소연 씨, 요즘 무섭게 예민해졌어요. 자기 방 안에 CCTV도 설치됐대요. 소연은 더 이상 내 병실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니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것이었다. 며칠 뒤 나는 요양원장실로 불려갔다. 한도균 어르신 입소 당시와는 다른 의심스러운 행동이 많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필요시 퇴소를 요청드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지금 강 회장 부부는 나를 내쫓기 위해 제도와 규정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소연이 몰래 병실 문을 열었다. 할아버지 저 뭔가 이상해요.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어릴 때 기억이 자꾸 꿈에 나와요. 누가 날 데려가려 했고 울면서 아빠라고 부르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사람들 저한테 아빠 엄마라고 불리던 그 사람들 꿈속에선 전부 낯선 얼굴이에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소연은 눈을 감았다.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이제야 진짜 기억이 널 데리러 오는 거야. 그 목걸이 정말 아버지가 채워주신 거였어요? 소연은 내게 조용히 물었다. 그녀의 눈엔 더 이상 혼란이 없었다. 긴 시간 마음속에서 부정해왔던 기억들이 하나둘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5살이던 날 생일 선물로 줬지. 너 그날 케이크의 초를 후불고 나서 목걸이 만지작거리며 웃었잖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는 흐느낌이었지만 그건 평생을 잃어버린 존재로 살아온 딸의 오열이었다.
며칠 뒤 소연은 나를 따로 불렀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강 회장님 책상에서 몰래 복사한 서류예요. 입양 기록도 없어요. 그저 보호라는 이름으로 받아왔대요. 나는 서류를 들여다봤다. 입양이 아닌 보호, 그건 곧 불법이자 납치와 다름없는 행위였다.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다. 강 회장과 정미정 그리고 요양원장이 들어왔다. 무슨 짓이야, 소연. 정미정이 달려들 듯 소리쳤다. 소연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말했다. 진실을 알려주세요. 지금 당장. 강 회장은 냉랭하게 웃었다. 진실이 뭔 줄 알아. 너는 원래 우리 딸이야. 우리가 널 키웠고 지금 너는 여기까지 온 거야. 거짓말 마세요. 소연이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동자는 분노로 일렁였다. 어릴 적 울면서 아빠라고 부르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회장님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날 품에 안고 우시던 기억도 나요. 정미정이 달려들려 하자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만둬. 순간 모두가 멈췄다. 나는 무너진 허리로 몸을 지탱하며 섰다. 치매 환자인 척, 병약한 노인인 척했던 내 연기가 그 자리에서 깨어졌다. 30년 동안 내 딸을 납치하고 이름을 바꾸고 그 아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조작, 그리고 지금 와서 진실을 묻는 애한테 협박을 해? 강 회장이 날 노려봤다. 그 입 조심하시죠. 명예훼손으로 바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봐. 내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 내가 그날 목걸이 하나만 믿고 왔다고 생각했나? 나는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며칠 전 병실 앞에서 정미정과 요양원장이 나눈 대화. 그 애한테 들키기 전에 입 다물게 해요. 네, 어르신 퇴소 조치로 마무리하면 되겠죠. 녹음 파일을 틀자 정미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걸 어디서? 내 입에서 나왔어. 지금 이 순간도 전부 녹음되고 있다. 소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하지만 곧 그녀는 고개를 들고 정면을 응시했다. 회장님, 사모님, 저는 지금부터 당신들의 딸이 아닙니다. 정미정이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연아, 널 진심으로 아껴서. 진심이요, 진심이라면 제 진짜 아버지를 찾아줬겠죠.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멈췄다. 이제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연기를 하지 않았다. 병약한 노인도 치매 환자도 모두 내 딸을 되찾기 위한 가면이었다. 이제 그 가면을 벗을 시간이었다. 소연도 달라졌다.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부정하던 시간이 끝났고 이제는 은지라는 이름으로 세상과 마주 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요양원에 경찰이 들이닥친 건 그로부터 3일 후였다. 나는 그 전에 이미 모든 서류와 증거, 정미정의 병실 앞에서 녹음된 협박 파일, 강 회장의 비자금 계좌 내역까지 정윤정 간호사의 도움으로 준비해 두었다. 그들은 예상보다 빠르게 무너졌다. 사회적 기부자로 포장된 그들의 실체는 가짜 보호 기록과 입양 서류 위조로 손쉽게 드러났다. 한도균 씨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수사팀장이 내게 건넨 명함에는 특수유괴, 신분위조, 아동학대 혐의 수사 착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소연은 그날 이후 강 회장 부부를 더 이상 찾아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정미정이 요양원 식당 앞에서 그녀를 붙잡았을 때 소연은 아주 조용히 말했다. 당신들 덕분에 살긴 했어요. 그건 인정해요. 하지만 제 인생을 훔쳤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 죗값은 받아야죠. 정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처음으로 입을 다물었다. 나는 딸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 이름을 되찾기까지는 30년이 걸렸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이름 앞에서 아버지라는 두 글자를 다시 품는다. 은지야. 소연, 이제는 은지가 된 그녀는 처음으로 나를 안았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30년의 공백이 무너져 내렸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강 회장 부부가 유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요양원 직원들 사이에 삽시가 내퍼졌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하루아침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도균은 더 이상 뒤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정면으로 언론과 법 앞에 섰다. 30년 전 제 딸이 실종됐습니다. 수십 번 경찰서를 오갔고 전단지를 만들고 방송국에도 제보했죠. 하지만 그 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기자들 앞에서도 담담하게 말했다. 그 아이는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아 있었습니다. 이 요양원에서 강 회장 부부의 딸이란 이름으로요. 그날 저녁 뉴스엔 30년 전 유괴된 아동, 요양원서 친부와 극적 상봉이라는 자막이 떴고 세상은 충격에 휩싸였다. 소연은 아니 은지는 이제 숨지 않았다.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과 이름을 되찾은 뒤처음으로 떳떳하게 마주했다. 경찰서 조사실 앞에서 도균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다. 이제 우리가 할 차례야. 조사는 빠르게 진행됐다. 입양 기록 없이 5세 아동을 보호 명목으로 데려와 신분을 바꾸고 가족 행세를 해온 전말이 드러났다. 강 회장의 로펌은 막대한 돈을 들여 사건을 무마하려 했지만 이미 여론은 등을 돌린 상태였다. 정윤정 간호사는 증인으로 나섰다. 소연이 어릴 적 발작 증세가 있었던 기억, 강 회장이 소유한 별장에 그녀를 데려가 수상한 말을 주고받던 정황, 모든 것이 하나둘 증언으로 쌓였다. 도균은 서류를 정리해 검찰에 직접 제출했다. 목걸이 유전자 검사 기록, 소연이 쓴 일기장 일부, 그리고 강 회장이 병실 앞에서 했던 위협성 발언까지. 그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이건 단지 복수가 아닙니다. 제 딸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지독하게 오래 걸린 정의입니다. 그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SNS에는 딸을 되찾은 아버지, 진짜 가족을 찾아낸 사연이라는 해시태그가 퍼지며 여론은 도균과 은지에게 몰려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검찰은 강 회장 부부를 특수유괴 및 아동 신분 조작 혐의로 기소했다. 구속 기사가 뜨자 강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던 복지재단의 후원금이 끊겼다. 언론은 그의 과거 발언, 사회 공헌 활동에 드리워진 위선을 파헤쳤고 후원 기업들은 하나둘 철수했다. 정미정은 더 버티지 못했다. 그녀는 피의자 신문 도중 결국 오열하며 진술했다. 그 애가 너무 예뻐서 정말 우리 아이처럼 키우고 싶었어요. 우리가 아니었으면 그 애 길거리에서 죽었을 수도 있었어요. 검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건 법적 근거가 없는 정당화입니다. 당신은 아이의 인생을 훔친 겁니다. 강 회장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법정에서도 그는 단 한마디만 했다. 나에겐 그 아이가 전부였어. 하지만 그의 손에 채워진 수갑은 어떤 말보다 무거운 진실이었다. 선고 날, 도균은 방청석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은지는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을 읽었다. 피고인 강용진, 정미정에게 각각 징역 7년, 5년을 선고한다. 피해자 한도균 및 강은지 양에게 법적 친권 복원 및 신분 회복을 명한다. 은지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눈물은 없었다. 이제는 울지 않아도 되는 자리였다. 요양원에선 강 회장의 이름이 모두 지워졌다. 기부자 명단은 내려졌고 신규 운영진이 들어왔다. 직원들은 이제 도균에게 한 선생님이라 부르며 존중과 예를 다했다. 은지는 요양원 근무를 정리하고 심리상담 공부를 시작했다.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정미정은 구속된 뒤 한 차례 은지에게 편지를 보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뿐인 편지였다. 은지는 편지를 찢지 않았다. 하지만 끝까지 읽지도 않았다. 그 사람들은 내 과거를 훔쳤고 이제는 내 미래에 관여할 자격도 없어요. 그녀의 말은 단호했고
그 단호함이 곧 그녀의 회복이었다. 이제 도규는 다시 은지의 아버지로 살아가고 은지는 자신을 되찾은 이름으로 세상에 선다. 강 회장 부부는 감옥에서 천천히 잊혀지고 흰자 가족은 30년 만에 다시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 세상이 조용해졌다. 언론의 소란도 요양원의 속삭임도 이젠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않았다. 나는 요즘 성남 외곽의 조그만 전원주택에 살고 있다. 텃밭엔 마늘을 심고 마당엔 은지가 사준 강아지 보기가 뛰논다. 가끔은 은지가 와서 반찬을 해주고 간다. 들깨 넣은 미역국, 된장 넣은 가지볶음. 예전엔 이런 음식 싫어했는데 이상하게 아빠가 해준 밥 냄새 같아요. 그 애가 그렇게 말할 땐 나도 모르게 눈가가 시큰해진다. 그날 이후 은지는 매일 기록을 남겼다. 아침에 일어난 시간, 먹은 음식, 그리고 기억 속에 떠오른 단편들. 어느 날은 손톱만 한 기억이, 어느 날은 눈송이처럼 무너지는 감정이 되살아왔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다시 짜맞추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퍼즐을 지켜보며 조용히 기도했다. 한 번은 이런 말을 했다. 아버지, 전 아직도 예전 이름이 입에 붙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요즘은 은지라고 불리면 마음이 편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게 내 진짜 이름이니까. 네가 돌아온 게 아니라 원래 그 자리였던 거야. 그날 우리는 둘 다 울었다.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은 강 회장 부부를 잊어갔다. 그들은 더 이상 뉴스에 오르지 않았고 요양원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일은 조용히 묻혔다. 하지만 나와 은지에게 그 일은 묻히지 않는다. 잊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하는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도 무언가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게 사람이든 관계든 마음이든 그 잃어버림은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돌아오는 모양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그걸 잊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그 이름 하나만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름을 다시 불러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은지야. 그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아빠. 찾을 수 없을 거라 믿었던 사람, 되돌릴 수 없을 것 같던 시간, 그 모든 걸 이겨낸 힘은 사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을 작성해 주시면 다시 더 좋은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